아 진짜 근데 우리 한두 문제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 제발 공부 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고민할 거 이거예요. 시험장에 뭘 갖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공무원 그 부분 특히 들고 간 게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해커스 공무원 영어 비비안입니다. 저는 국어입니다. 네. 너무나도 국어 선생님 같으세요. 아 그래요? 아, 모르실까봐. 네, 여러분 이제 7일 잘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일주일 선생님. 코앞으로 지금 이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제 시험이 다가왔죠. 저희 수능 시험 봤을 때 네. 기억나세요? 나는 그때 막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내가 네. 공부를 하긴 했나 12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왜 아는 게 없을까? 왜 당당하지 못하게 맞아. 시험장을 들어갈까? 맞아요. 이때 나는 무조건 잘 보지. 뭐 내가 아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잘 보는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도 엄청 혹시 떨려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불안하기 때문에 나만 불안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멘탈 잘 잡는 맞아요. 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어랑 영어 또 행정법까지 막판 그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D7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거 하면 제일 좋나요? 저희 이제 막판 특강을 좀 할 겁니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특강에 이제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인강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좀 들으시면서 요런 것들 위주로 나오겠구나. 맞아. 요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좀 한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이제 모의고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라는 게 아니라 쓱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좀 잘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실수했던 그 유형의 문제풀이 방법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계속 푸시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요런 문제는 첫 번째 요걸 받고 두 번째 요걸 하고 세 번째 이걸 본다. 뭐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들을 좀 생각하는 거 요런 거를 하시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데 막판 마무리 특강을 합니다. 야매 특강이 또 열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의 마무리 특강들을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이 딱 요거 마지막에 딱 보고 갑시다. 요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슷한데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 위주로. 그렇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틀렸는데 남들도 다 틀렸어. 이런 거 말고 남들은 맞췄는데 왜 내가 틀렸지? 맞출까 말까 한 거 같은 것들 애매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시험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게 그런 거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학습적으로는. 사실 학습도 학습이지만 우리가 멘탈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멘탈 맞아요. 관리가 제일 맞잖아요. 중요합니다. 좀 털어내야죠. 맞아요. 제가 뭐 말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좀 털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생각을 세상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면 안 돼요. 그냥 그날 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면 돼. 행정법은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나는 무슨 과목부터 먼저 풀고 그다음에 무슨 과목은 나중에 풀고 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게 나오면 좀 넘기고 넘기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합격을 하기 위한 거지 만점을 맞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멘탈 관리에서 첫 번째가 아닐까. 쓸데기 없는 생각들은 좀 버려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전이면 이제 정말 바이오리듬 관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원래 야행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밤에 공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는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 네. 맞춰서는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적어도 아침에 7시에는 그럼요. 적어도 진짜 7시에 그러니까 뇌가 좀 일어나셔야 돼요. 돌아가고 있어야 맞아요. 돼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문제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점점점 기상 시간을 좀 당기는 연습하셔야 되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밤새서 24시간 공부한다,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한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절대 돼요. 하면 버리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죽을 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막 이때가 그때 그죠. 했었던 한달 전에. 지금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 리듬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잠을 자셔야 되는데 만약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짐을 한 단계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인생에 뭔가 생각이 들고 내가 요번에 시험을 볼까 내년에 볼까 갑자기 시험 보러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새벽까지 왔어. 새벽까지 와가지고 한 5, 6시까지 꼴딱 샜네. 네. 그 다음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냥 세야 돼요. 그날을 버리더라도 그래서 5, 6시에 잠을 자가지고 한 11시, 12시에 일어나. 그럼
그건 진짜 제일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주무시면 안 돼요. 맞아. 그냥 일어나서 공부가 안 돼. 그날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잠을 안 잤으니까 집중력도 없을 것이고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책상에 앉으셔서 그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를 살리고 시험 날짜 맞아. 그 디데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린 딱 하루만 잘하면 되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많은데 독해가 잘 읽혀지는 날. 맞아요. 영어도 그래요. 그래, 우린 좀 컨디션을 그래. 타. 우리는 컨디션을 타. 독해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안 읽히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암기랑 좀 다르게. 맞아요. 아 진짜 근데 한두 문제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또 맞아. 당락이 또 한두 맞아. 문제. 이게 커트라인이 만약에 높아갖고. 커트라인이 높아서 한 개를 더 맞냐 안 맞느냐의 네.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제발 새로운 공부 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발 내가 혹시 이거 공부해볼까? 이런 거. 여태까지 안 했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안 한 거.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거를 잘 맞추고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아는 때문에 거를 시험 전날에 잠 안 오실 수 있어요. 긴장되니까. 그렇지. 맞아. 전날 네, 중요하다. 근데 사실 잠이 안 올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면 효과의 70~80%의 효과를 낸대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랑 눈 떠가지고 핸드폰 보는 거랑 너무 다르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어느 정도 피로회복이 될 것이니까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전날. 맞아요, 무조건. 운을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운이야. 아시는 거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치, 네. 그치, 그치. 그렇게 생각해야지.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게 과중되게 나한테 와가지고 아는 것도 짓눌리게 맞아요. 되니까 난 된다. 여기 비비안 선생님 목소리가 막 들릴 거고 시민 선생님 목소리가 막 들릴 것이다. 붙을 거야. 그치? 그리고 야 그 2번이야 막 이러면서 말했었잖아. 이거 누가 골라야 돼. 야 그거 주어랑 목적어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저희가 옆에서 말하고 있을 거니까 맞아요. 믿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시험 당일날 또 주의사항들이 있죠. 그럼 몇 가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출발하실 때 여유 있게 출발하셔야 되는 맞아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듯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또 맞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유 있게 가셔야 돼요. 근데 저 너무 일찍 가시는 분들 왔어요. 언제? 6시. 10시에 시험인데 6시. 그럼 진 너무 다 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짐 빼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 전에 가면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시되 너무 일찍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뭐 알아서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상한 거 드시면 안 돼요 그 전날. 당연하죠. 그럼 그 다음날 이제 큰일 나요.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평소랑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아침에 안 드시는 분이었다면 그대로 안 드시고 가셔야 돼요. 맞아. 원래 굶으셨다? 그럼 그대로 굶으시고 원래 수험생활 하실 때 아침에 드시던 거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뭐 갑자기 그날 아침에 뭐 원래 안 먹던 거한 아침밥을 엄마 밥을 먹고 간다든지 이런 거 안 되고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맞아요. 그리고 시험 딱 직전에 선생님 당 탁 끌어올릴 만한 것들 하나 딱 입에 넣어야죠. 그다음에 네. 커피를 드시는 거 아침에 커피 거의 많이 드실 텐데 커피 드시는 건 좋은데 우리 시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험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또 준비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사인펜 아니 그리고 수험표 맞아. 수험표 도대체 뭐 신분증 맞아요. 진짜 그 챙긴다 하고선 좀 이런 거 많죠. 잘 놔둔다 그래서 잘 놔둬서 안 갖고 가는 거. 맞아. 앞에다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안 갖고 와서 어떻게 막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시험이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하고 가도 이게 떨리는 마음인 건데 그런 거에 떨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수험표랑 신분증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컴퓨터 사인펜 그다음에 수정 테이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분 챙겨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인펜이나 연필이 갑자기 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펜이 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당황하지 않게 미리 여분을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도 챙겨가세요, 여러분. 시계가 왜냐면은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 앞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시계는 좀 정말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혼자서 그거 막 1분 늦거나 뭐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이게 아니면 땡 하면 딱 끝나기 때문에 그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여분 챙겨가시고 시계까지도 잘 챙겨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쯤 해서 빠지면 아쉬운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또 우리 행정법의 김대현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이요. 김대현 선생님의 마지막 학습법,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 방법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김대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멘탈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객관식 시험은요, 주관식 시험이랑 다른 게
사실은 막판에 역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행정법이 아무리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도 눈에 바르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 이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암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막말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봤던 거 오늘 나오면 그냥 맞추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어떤 내용이 놓여 있으면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이해 못했다 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막판에 벼락치기를 통해서 내일 기적이 일어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일 고민할 거 이거예요. 시험장에 뭘 갖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정답은 없는데요. 보통 법학 과목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최신 판례 또는 개별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자료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 특성은요, 최신 판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 9급은 특히 그 출제 경향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개별 법조문 자료를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제 개별법 조문 특강이라 해서 우리 인강 1강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아무튼 법조문 자료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야 내가 어느 정도 그 표현을 보고 해석을 해서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법조문 가지고 문제를 뭐 최소 한두 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오는데, 4문제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요 사실 봤냐 안 봤냐 가지고 그냥 운명이 갈려요. 그러니까 응용을 하지 않고 이 문장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거나 조금 변형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법원 판례는 외우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내가 앞에서 이해를 충분히 안 했다면 그거 지금 와서 막판 벼락치기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법조문은 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각종 개별법들이 있죠. 뭐 행정절차법이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나 이런 것들, 그 조문을 프린트해서 보통은 그 강사들이 자료 어떻게 만드냐면 밑에다가 OX 문제나 기출지문 같이 뿌릴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그 전날 저녁부터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불안해서 손에 꼭 뭘 들고 들어가서 시험 시작하기 직전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 저녁부터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게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수험생들 전체가 이게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항상 합격선이 여기라 하면 이 안에 촘촘히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아예 못하거나 완전히 잘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막판에 이 합격선 밑으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는 사실은 막판에 멘탈이 전부예요. 공부량은 붙을 사람이면요, 지금 뭐 더 보고 덜 보고 하는 게 큰 의미 없어요. 합격을 좌우할 만한 객관적인 지식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멘탈이 이 합격선 위로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멘탈만 잘 관리를 하면, 우리 보통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새하얘져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나오면 나 분명히 이거 아는 건데 긴장한 탓에 못 풀어.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보면 합격 컷이 이 정도인데 그 한두 문제가 모자라서 너무 아쉽잖아요. 그게 사실은 멘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인 취향에 달린 건데 저와 같은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실은 그 전날 저녁부터는 공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극단적인 조언이긴 했는데, 아무튼 가져갈 거면 개별법 자료 프린트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불안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안 봐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아무래도 국어 영어 개편 때문에 5분씩 늘어난 게 제일 커서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좀 예년에 비해 시험을 접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텐데, 그거 시뮬레이션 많이 하시고요. 행정법은 원래 실력대로만 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는지 사실 저희가 제일 압니다. 그럼요. 네, 제일 잘합니다. 특히나 우리 실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도 다 보이고, 그럼요. 우리 인강생분들이 질문 게시판 통해서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진짜 당당하게 아는 거 다 후회 없이 다 내뱉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분명히 잘 보실 거예요. 합격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남들도 모를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문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짜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자신감 뿜뿜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잘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을 정말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응원 한마디도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 넘기세요. 그거 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르고 아는 것들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 모으면 합격이 돼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그거 하나에 막 너무 잡아가지고 그러시면 오히려 소탐대실, 맞아, 한자성어 썼어 내가 지금, 소탐대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버리시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합격하고 나오시면서 저는 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점을 하면서 나도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미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렇지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합격하고 오세요. 네, 꼭 그때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